마켓 리더에게 듣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고요. 네, 신한투자증권의 임희연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이제 증권주, 보험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간지러웠던 부분은 긁어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주제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앞서서 힌트를 드렸었는데 금융주 다시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알고 투자에 또 나서야겠죠.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고 싶어요. 상반기에 생각보다 증권주가 잘 갔다라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보험, 증권 업종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증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코스피 흐름 그리고 거래 대금에 연동이 되는 실적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빠르게 회복을 했고 네. 다만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죠. 아무래도 CFD 사태로 인해서 좀 이제 그 유동성이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었는데 코스피가 만약에 방향성을 찾아서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그렇다면은 증권주는 조금 올 하반기에 기대해 볼 만한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네. 올 하반기 코스피 밴드를 2,300에서 2,600포인트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코스피 궤적은 조금 기울어져 있는 N자 모양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3분기쯤 해서 미국 경기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시기에 충격이 한번 있고 그 이후로 다시 이제 회복하는 모습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에는 반도체 경기를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러면 거래 대금이 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나오는지가 핵심일 텐데 저는 올 하반기 일평균 거래 대금은 15.2조 원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1, 2, 3월에 지속적으로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하면서 네. 거의 일평균으로 20조 원 이상씩도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하반기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보시는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반도체 네네. 회복이신 건 거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 CFD 사태로 인해서 좀 주식시장의 회전율이 조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CFT 사건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긴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에 대한 영향이 하반기에도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험사부터 확인을 할 텐데 IFRS 17으로 보험사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일부 종목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근데 큰 그림에서 보면 다 같이 오르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사실 지난 한 5월까지만 해도 손보사들 주가는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생명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에 조금 더 연동되는 주가 흐름이 보통 이제 나오기는 하고요. 손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5월 중순 이후로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요 요인으로는 사실상 이제 IFRS 17 관련해서 실적은 당연히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이제 크게 증가를 했지만 문제는 이 그 IFRS 17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CSM이라고 하는 이 지표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진 거예요. CSM. 네. 좀 쉽게 설명하면 이거는 이제 계약 서비스 마진이라고 하는 건데요. 보험사들이 미래에 이제 예상이 되는 이익 현금 흐름을 다 부채로 일시에 잡아놓고 이거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약 기간에 걸쳐서 균등상각해서 이익으로 인식을 하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 CSM은 사실 보험사들이 좀 이제 자율적으로 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표였는데 이거를 이제 금감원에서 갑작스럽게 산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이거를 산정을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큰 이제 자율성이 부과가 되었고 이를 악용하는 보험사들 역시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제 좀 관리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에서 CSM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고 실제로 이게 결국
결국에는 미래 예상되는 이익을 계약 기간에 걸쳐서 균등 상각을 하는 거라면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이게 작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미래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이익들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룸이 생긴 거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 요인입니다. 그러네요. 이러한 부분이 최근에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보험주 지금 IFRS 17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한 가지 더 불안 요소가 있더라고요. 바로 슈퍼 엘니뇨. 이게 보험주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상관이에요? 슈퍼 엘니뇨가 보험주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네. 이게 사실 뭐 보험사들한테 도대체 이 날씨가 뭐가 네. 영향이냐, 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아프냐 하실 그것도 수는 아니죠. 있으시지만, 뭐 관절염은 그럴 수 있죠. 네. 하지만 뭐 관절염으로 막 보험금이 그렇게 크게 지급되지는 않으니까요. 맞아요. 보험사들의 특히 이제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중에 거의 한 40% 정도를 자동차 보험과 일반 보험이 차지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면은 잘 아시는 우리 그 운전하는 자동차, 네. 이건 의무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요게 보통 한 25%에서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일반 보험이라고 하는 이제 장기 보험 이외에 네. 예를 들면 뭐 단체 보험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뭐 여기 매일경제 TV 건물에 뭐 간판 같은 거 크게 달려 있겠죠. 그렇죠. 그게 만약에 이제 뭐 태풍이 와서 날아갔다. 아. 지나가는 행인을 만약에 쳤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물어줘야 되고, 뭐 보통 뭐 그럴 일은 없기는 하겠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침수가 됐다. 지하 주차장에 차들이 다 이제 잠겼다. 아하. 혹은 뭐 1층에 있는 카페가 뭐 잠겼다. 이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보험금을 이제 지급해야 되는 요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뭐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사고율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도로에서 그 침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자차 보험으로 보험금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뭐 태풍으로 인한 네. 뭐 길 가던 사람들 뭐 다치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절적인 요인들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뭐 비가 온다던가 홍수가 난다던가 혹은 뭐 겨울에는 폭설이 온다던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올해 이제 슈퍼 엘니뇨로 인해서 지금 강수량이 평년 대비해서 더 많이 오거나 비슷할 확률이 80%, 그리고 평년보다 적을 확률이 20%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그 강수량이 뭐 얼마나 됐느냐 이걸 뭐 수치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그 아마 시청자분들 네. 기억 속에도 있으시겠지만, 혹시 작년에 유행했었던 짤 기억나세요? 막 비 엄청 많이 와서 네. 어떤 남성분 혼자 막 제네시스 위에 막 그 아, 아이패드 보면서 기억나요. 앉아 계시는 네, 네. 그 오도 막 가도 못하고. 맞아요. 그 짤이 작년이었고요. 그리고 아마 3년 전일 겁니다.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뭐 한강 그 막 물 높이가 엄청 네네. 많이 올라와서 뭐 저기 노들길 쪽 막 잠기고 올림픽대로 막 그 더 이상 뭐 운행 못하고 막 길 막혀 있었던 그런 구간들이 있고 했잖아요. 네. 그게 최근 한 2, 3년 동안 되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오. 근데 이제 이런 추세가 올해 비슷하거나 더 많이 올 확률이 80%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상 이거는 보험사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 요인이라고 오. 보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보험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투자 의견이 중립입니다. 보험주는 중립. 네. 네. 그러니까 IFRS 17 때문에 이제 제도적인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경상적인 영업 측면에서도 이러한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은 손익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현재 보험업종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 안에서 핫한 종목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포괄적인 주식 교환을 합니다. 진행 상황부터 간략하게 점검해 볼게요. 네, 작년 11월에 그 메리츠 금융지주와 네. 계열사들 메리츠 화재 그리고 메리츠 증권의 포괄적 주식 교환을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이번 2분기로 화재와 증권에 대한 포괄적 주식 교환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메리츠 금융지주의 자본 잉여금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포괄적 주식 교환을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상 자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뭐 보험사나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업종입니다. 네. 자본을 가지고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영업을 하는 업종인데,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게 계열사가 각각 상장이 되어 있고 금융 지주가 캐피탈 알로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자본 효율성을 제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증권에서 화재로 혹은 화재에서 증권으로 돈을 옮겨가려면은 이제 뭐 주총도 이제 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재반 사항들에 네. 대해서 좀 이제 처리해야 되는 절차들이 보통 1년 정도 걸리게 되는데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이제 자회사들을 상장 폐지를 하고 단일 종목 하나로 이제 가는 그런 그림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또 주목받는 건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이게 주목받는 배경은 또 뭘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이기 때문이에요.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순이익의 50%를 주주 환원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순이익의 발표를 50%. 했죠.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20에서 30%의 배당 성향을 나타내요. 그런데 거기에 거의 뭐 2배에 육박하는 규모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데 그럼 이 주주 환원 50%를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결국에 두 가지 방향입니다.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리고 현금 배당 두 가지를 할 텐데 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만약에 이제 주가가 회사가 생각했었을 때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 강도가 심하고 기간이 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자녀분은 이제 현금 배당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올해 순이익을 제가 연결 기준으로 2.1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0%의 주주 환원이면은 최소 1조 원의 와. 주주 환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9조 원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대주주 지분율 빼고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시가총액은 약 4에서 5조 원 사이인데 그 중에 1조 원 규모가 주주 환원으로 나온다는 거는 네. 이게 수익률 차원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상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주주가 그 자녀들에게 기업을 승계하지 않겠다라고 천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구간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메리츠 금융지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규모까지 들어봤어요. 약 1조 원 가량을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파격적인 건 알겠는데 그럼 이게 얼마나 주가에 좀 지속적으로 반영이 될 것인지 이게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투자 매력 계속 이어질까요? 네, 결국에 사실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이기도 하고 올해 가장 많이 받았었던 질문인데 이게 지속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언제까지 이 회사가 연간 2조 원을 벌 수 있느냐, 의견은? 그리고 이제 얼마나 배당을 할 수 있느냐일 텐데 저는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인해서 약 2조 원 규모의 자본 잉여금이 유입이 됩니다. 이거를 이익 잉여금으로 연내에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배당 가능 이익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금 주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대할 이벤트도 확인해야겠지만 탑픽도 궁금합니다. 금융섹터 안에서 골라주신다면요. 네, 저는 보험증권 업종 내에서는 네. 현재 메리츠 금융지주를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여타 금융회사들과 차별화되는 이런 주주 환원 전략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탑픽으로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꼽아주셨고요. 어쨌든 주주 환원의 지속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저희가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임희연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더 알찬 정보로 내일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